음양 오행의 적용. 자, 음양 오행은 어디다가 써는 걸까요? 자, 음양은 자연 현상을 두고 말하며 음은 어두운 것으로서 해가 구름을 가린 것을 말합니다. 음양의 음은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양은 밝은 것으로서 해가 비치는 것, 음과 양이 있다. 낮과 밤이 있다. 이렇게 음양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사상의 근원입니다. 동양사상의 근원이고, 음양에 오행을 가미해서 10가지의 기운인 십천간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상생에 대한 기본이 상생상극입니다. 이 상생상극은 바로 오행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행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자, 우리가 태양계가 이렇게 있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태양계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태양을 나타내지 않고 지구와 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오행이 생긴 것입니다. 자, 오행은 태양계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토성까지를 말하며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운동 자체를 결합을 시킨 겁니다.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최소한 2300년 전 이전에 어떻게 이 태양계를 우리의 선조들이 알았는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 오행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운동 자체를 결합시킴으로써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토성까지를 일컬어 우리가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오행, 목화, 토, 금, 수 이 5개의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을 하는 현상과 극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오행도가 기본이 목을 맨 위에 상단에다 놓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행의 상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목화, 토, 금, 수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에서는 화를 생하게 되는데요. 자, 목생화 이렇게 나무는 타서 불을 만들겠죠. 목은 결국 화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목생화 이렇게 목생화라고 우리가 아예 이것은 법칙처럼 정해진 거예요. 목생화 화생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생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생토 화는 반드시 토를 성해주는데요. 자, 암기하기 쉽게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죠. 그 재는 뭐죠? 흙이 되는 것이죠. 화생토. 화는 결국에는 토를 생해주면서 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생금. 자, 흙에서 우리가 쇠를 만들죠. 추출해갖고 쇠를 만들듯이 토에서 쇠를 만든다.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금생수. 자, 쇠가 녹으면 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주 명리 학자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쇠가 녹으면 물이 된다. 금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생목. 수는 다시 나무를 키운다. 이 오행의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 오행의 상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척하면 나올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자신의 사주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가족의 사주도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생이 있으면 상극이 있겠죠. 상극은 뭘까요? 자,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오행의 상극. 자, 오행의 상극이죠. 자, 오행의 상극인데 자, 똑같이 목생화가 아니고 위에 상생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밖으로 원으로 돌아가는 게 오행의 상생이겠지만 자, 상극은 자, 목에서 시작을 합니다. 목극토. 목은 화는 생해주지만 토는 극합니다. 극한다는 얘기는 나를
나에게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뺏어가는 거죠. 자, 그럼 토는 어디로 갈까요? 토국수 이렇게 갑니다. 토국수. 수는 어디로 갈까요? 수국화. 자, 수국화가 되는 것이고, 화는 또 어디로 갈까요? 화국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금은 어디로 갈까요? 금국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국목.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상생과 상국은 외우셔야 돼요. 오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오행의 탄생은 태양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행도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오행의 상생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상극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거는 밖으로 돌아가는 건 상생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극입니다. 자, 이번엔 오행의 방위라는 것은 뭐죠? 자, 방향입니다. 계절이 뭔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은 여기다가 목을 뒀지만, 방위를 할 때는 수를 맨 위에다 두게 돼요. 왜냐? 수는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상 위에가 북쪽이라고 봤을 때 수를 갖다 맨 위에다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을 밑에다 놓습니다. 목은 봄이면서 동쪽을 말하고, 화는 남쪽이면서 여름을 의미합니다. 여름을. 가을은 서쪽을 의미하면서 금은 가을이고, 토는 중앙을 얘기해요. 주황색이면서 중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목화토금수의 방위와 계절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간이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이 나중에 사주를 뽑아보게 되면 일주에 일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의 기운이 내가 내 사주에 없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여름이죠. 꽃을 피우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사주, 화가 내 사주에 전혀 없다 라고 하면은 결혼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기운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금기운이고, 가을이면 사실상 모든 일의 결과가 나오는 때인데요. 이 금이 만약 내 사주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이 좀 없어요. 사람이 위험이 좀 없고, 야무지게 일매듭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간이 만약에 한겨울에 태어난 계절이 겨울이고, 태어난 시간이 만약에 밤이다. 새벽 3시라든가 이렇게 어두울 때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험상궂을 정도로 무서운 일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신금의 경우, 신금인데 이 여름에 태어났다. 낮 시간도 오전 또는 오후 태양이 쨍쨍 지는 이런 낮에 태어난 신금인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미인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미남이 됩니다. 이렇게 오행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사주에 대입시키기 위해서 각 오행이 가지고 있는 방향, 색상을 지금 알아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음양오행이 이렇게 방향과 색상이 있으면 맛이 또 있어요. 맛. 자, 수는 짠맛이고, 봄은 신맛입니다. 청색이면서. 화는 쓴맛입니다. 금은 신맛, 아니 매운맛이고, 토는 노란색인데 단맛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맵자달, 요렇게 시스맵자달로 요렇게 외우시면 좀 외우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신맛, 신맛이니까 신맛, 씨를 신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쓴맛, 시스, 그 다음에 매운맛, 맵, 그 다음에 짠맛, 짜, 그 다음에 달다 하는 맛을 단맛을 시스맵자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극한의 경우에도 있어가지고서요. 만약에 화의 기운이 만약에 약한 사람은 이 기운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즉, 쓴 음식을 좀 먹은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쓴맛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화를 극해주는 것은 무엇이죠? 수죠. 수국화. 짜게 좀 먹음으로 인해서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맛을 시스맵자달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방향과 색깔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양오행인 십천간, 목화, 토, 금, 수 이 5개의 오행 중에는 우리가 십천간이라는 게 있고 12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행에서 다 시작이 된 겁니다. 목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은 어디서 나왔다?
태양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는 데까지만을 잡아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와 달이 있지만 요 태양과 지구를 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개의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오행도를 만들며 자, 오행도에는 우리가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위가 있고 북쪽, 동쪽, 남쪽, 중앙까지 있게 되고요. 색상 또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육명오행에는 각각의 우선 십천간이 오늘까지만 나오는데요. 목에는 간목과 을목. 그래서 간목, 을목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가불이 아니라 간목, 을목. 화에는 병화, 정화. 병화는 양의 오행, 정화는 음의 오행이 되겠습니다. 음의 화가 되겠죠. 자,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아까 말씀드린 경금. 경금을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겨울에 태어났다. 거기다가 밤에 태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얼굴이 험상궂습니다. 신금을 일지로 갖고 있으면서 여름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낮에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이렇게 쨍쨍 해가 뜨는 날을 태어났다. 이 사람은 100% 미인이면서 미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는 임수, 개수 이렇게 10개의 십천간을 암기하시면 도움이 앞으로 나오는 강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오행, 그 다음에 십천간, 오행의 상생상극, 그 다음에 각각의 오행이 가지고 있는 색깔, 방향, 그 다음에 맛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사주명리심리학의 강의는 한국지식교육협회 전정훈 교수님의 강의가 참고되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